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와, 오늘은 9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연휴 중에 있죠, 아직. 어제가 추석이었고 오늘은 추석 다음 날입니다. 지금 6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1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7에서 18, 그 정도. 어제보다는 좀 기온이 오른 편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따스운 날씨. 물론 그렇다고 해도 쌀쌀하다고 하면은 쌀쌀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여름의 아침 날씨보다는 확실히 기온이 확 떨어졌어요. 선선한 날씨. 다만 어제보다는 조금 기온이 올라간 듯 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 정도. 이 정도면은 그냥 괜찮은 날씨죠. 그렇게 덥지 않고 완연한 진짜 가을 날씨네요. 작년보다 확실히 기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9월 18일 날 걷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도 날씨가 좀 덥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여름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현재 가을이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네요. 미세먼지 수준도 좋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 위에 많은 사람들이 포진이 되어 있네요. 쭉 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저마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걷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집 안에서, 아직도 이불 안에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세수를 한번 해보시죠. 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세수를 하면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한번 신어 보시죠. 그러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첫 단추를 그렇게 끼우면 되거든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망설임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몸이 먼저 그 일을 하도록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죠. 조금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해보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출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연휴다 보니까 영화를 볼 기회가 많거든요. 특히 지금 제가 또 보고 있는 영화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그 다음에 쿠팡 플레이, 그 다음에 티빙, 뭐 이 정도 이제 요즘에 또 보고 있어요. 그렇게 좀 가입이 돼 있고 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저거 조금 이제 이게 벌써 올라오다니 라고 생각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쿠팡 플레이에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비상선언. 와우. 비상선언, 한재림 감독의 최근작이죠.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난달 개봉했던가요? 개봉 당시부터 되게 좀 이슈가 됐었죠. 그 첫 번째 이유가 출연하는 배우들의 면면 때문이었죠.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그 다음에 임시완, 뭐 박해준, 뭐 이런 배우들 진짜 대거 주연급 배우들이 한 번에 이렇게 다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아, 김남길 배우도 있었네요. 이 배우들이 전부 주연급이에요. 그리고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연 배우들 중에서도 탑급이죠. 이 배우들은 탑 배우들이 출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게다가 한재림 감독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관상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죠. 관상 처음 나왔을 때는 저는 그냥 많이 만들어지는, 워낙에 한국에서 사극이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냥 사극 영화가 나왔구나. 이거 세조 때 이야기, 수양대군 이야기. 아이고 이거 뻔하다. 뭐 단종이 즉위하고 수양대군이 그 자리를 빼앗는 그런 약간 구태의연한 이야기겠네. 뭐 관상가가 나오고 관상을 보고 그래가지고 뭐 자리 뺐는데 뭔가 도움이 되겠지. 뭔가 그런 활용을 하면서 막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약간 세력 싸움이 있고 한 그 정도의 이야기겠지 하고 영화를 봤는데, 이것은 웬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극 영화에 이름을 올리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사실은 보고 나서 말해야 됩니다. 출연 배우들이 그때도 화려했죠. 송강호, 마치 이제 한재림 감독의 또 페르소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배우입니다. 송강호 배우는 진짜 그 정도죠. 그러니까 모든 배우가 거의 가장 선호하는 배우 중에 한 명. 이 배우 중에 한 명 할 때 배우 중이란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감독들하고 가장 많은 영화를 찍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의 거장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감독들이 몇 명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 또 박찬욱 감독 어떻습니까? 박찬욱 감독의 페르소나. 누구라고 할 수 있죠? 다 송강호라는 배우가 들어가지 않나요? 특히 봉준호 감독이죠. 최근에 기생충, 그 전에 설국열차, 또 그 전에 괴물, 또 그 전에 살인의 추억. 어떻습니까? 이런 대배우가 이제 나오는 그런 영화. 저는 진짜 한재림 감독의 관상을 봤을 때 어쩌면 저는 송강호 배우의 최고작이 한 2편 또는 3편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은 다른 영화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떠오르는 최고의 영화 한번 생각해보자면, 사실 저는 기생충보다는 지금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서는 살인의 추억을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괴물을 꼽고 싶네요. 살인의 추억, 괴물. 그러니까 의외로 저는 설국열차나 기생충보다는 괴물과 살인의 추억에서의 송강호 배우의 그 연기. 그 다음에 하나 더 꼽자면,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막 정답이니 정답이 아니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관상에서 그 송강호 배우의 그 연기. 관상하면은 진짜 이정재 배우의 그 수양대군 등장신 어마어마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 이정재 배우의 등장신을 한층 더 부각을 시켜준 게 송강호 배우의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스라치게 놀라는 파르르 떠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원래 본인이 수양대군으로 알고 있던 그런 약간 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처음에 수양대군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다가 별것 아니다 생각했겠죠. 그런 관상을 봐오던 관상가입니다. 그런데 새로 말이죠,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때의 그 소스라침이란, 그때 그 이정재 배우와 만났을 때 그때의 그 눈빛 연기라 진짜 엄청났죠. 뿐만 아니고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서 그 뛰어난 관상과 본인이 부어왔던 그 관상들이 하나같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덧없음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어떤 인생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또 예견을 하게 되고요. 먼 바다에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배경을 뒤로 한 채 마치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인물들의 그 인생도 또한 마찬가지 그런 일렁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일렁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인생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정 연기라고나 할까요? 그 일렁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히 보아온, 당연히 느껴온 그런 일렁임들이고, 인간이란 원래 그런 것이구나,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노년에 자신의 지난 날들을 관조하는 듯한 그런 슬픈 눈, 또는 플러스 격정 어린 눈, 그런 연기, 그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송강호 배우의 연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한재림 감독의 관상이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우아한 세계도 있었네요. 우아한 세계에서 그 조폭 연기죠. 건달 연기. 그런데 이제 생활 밀착형 건달이죠. 정말로 이제 직업으로서의 건달. 경제적으로 진짜 좀 여유가 없고, 가족들은 이제 해외에 보낸 이른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건달 연기.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많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환경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스스로 좀 먹여 살리고, 좀 그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뭔가를 보여줘야 했던 어떤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또 연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재림 감독하고 또 인연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송강호 배우에 좀 집중을 하면서 플러스 이병헌 배우, 또 제가 좋아하는 이병헌, 그다음 전도연 배우, 이런 강력한 배우들의 또 연기를 하나의 영화 속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게다가 어떻습니까? 밀양에서 만났던 송강호와 전도연이 다시 한 영화에서 재회를 하는 거잖아요. 와, 몇 년 전입니까? 지금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밀양이 대략 한 2000년대 한 후반, 그죠? 그때 나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대략 한 2000 몇 년입니까? 한 2007년, 2008년 이때쯤 되는 것 같은데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때의 그 연기, 제가 진짜 빠뜨릴 뻔했네요. 밀양에서의 송강호 배우의 연기도 제가 봤을 땐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지네요. 송강호 배우의 최고의 연기는 한 5편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인의 추억, 괴물, 그 다음에 밀양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우아한 세계, 그리고 또 뭡니까? 밀양과 우아한 세계, 그 다음 관상. 방금 이야기한 걸 까먹을 뻔했네요. 이렇게 한 5편 정도로 좀 추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대를 하면서 비상선언을 받죠. 그런데 이건 는 걸,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것은 이 감독의 영화다, 이런 게 이제 보이거든요.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이 감독만의 디테일, 이 감독만의 독특한 연출. 예를 들어서 올드보이를 재미있게 관람했던 관객이 있다고 치면,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에 그래도 좀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올드보이를 봤을 때 박찬욱이라는 감독의 작품이구나. 그 다음에 친절한 금자씨를 봤다, 누구다, 적어도 좋습니다. 주관식은 너무 또 약간 허무맹랑한 질문일 수가 있겠죠. 객관식으로 준다면, 예를 들어서 1번 박찬욱, 2번 봉준호, 3번 김지훈, 4번 이창동, 뭐 5번 한재림, 뭐 이런 식으로 준다면 당연히 박찬욱 감독 아니야? 또는 아가씨 같은 작품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할까요? 좀 뭔가 독특한 상상력과 독특한 연출력, 약간 다소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참 이 감독은 이런 어떻게 막 이런 일상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이런 좀 약간 상식적이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담는 이런 감독이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 이창동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이창동 감독, 예를 들어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시라는 영화를 봤을 때 이창동 감독 딱 바로 떠오르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그 퀴즈를 문제를 내고 맞춰본 당사자는 아니지만, 물론 결과론적인 입장에 있긴 하지만 그 감독의 스타일들이 너무 또렷합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한재림 감독의 영화,
이번 비상선언은 이 영화가 이 감독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저는 이 영화를 누가 연출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의 측면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막 힘을 뺐을 수가 있어요. 배우들이 오히려 너무 막 과도한 그런 연기를 하지 않도록 감독이 어쩌면 신경 썼을 수도 있어요. 약간 힘을 뺀 연기, 오히려 절제한 연기, 이런 걸 주문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강호 배우 재난 영화가 있었잖아요. 괴물이죠. 그 괴물에서 보던 괴물에서 봐오던 그런 가족을 잃은 어떤 슬픔과 애절함과 통안과 후회와 그런 것들을 담은 그런 일반인들의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괴물에서도 일정 정도 힘을 뺐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애절함을 폭발시키는 연기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거꾸로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죠, 살인의 추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강호 배우의 어떤 폭발적인 연기가 나와요. 그런데 비상선언에서는 조금 힘을 뺀 연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가족의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생각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장면에 있어서 특별히 말이죠, 송강호 배우의 특유의 그 강렬함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병헌 배우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에 약간 배우들의 연기의 방향,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연출이 조금 절제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재난 영화에서 많이 보여지는 진짜 그 급박한 순간에서의 사람들의 대치 상황,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장면들에서 어떤 적절한 그런 요소들,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 그런 것들이 좀 강렬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너무 절제되지 않았나. 전도연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더 어떤 폭발적인, 어떤 격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차분해요. 다들 차분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하고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다른 재난 영화, 그 다음에 또는 여기에 출연하는 이 탑 배우들의 다른 영화에서의 면면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배우들이 뭉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장면 속에서 말이죠, 조금은 힘을 너무 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말이죠, 임시완 배우가 이 영화에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죠. 네. 임시완 배우한테서만큼은
아주 강렬한 연기, 강렬한 포스를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와, 이 영화는 임시완이 대장이구나,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와, 이 영화는 진짜 임시완이라는 배우가 또 이런 스타일의 연기, 미생에서의 그 바둑 기사가 되려고 했던, 프로 기사가 되려고 했던 그 실패한 사회 초년생의 그 회사에서의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그 이 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 초년생이 겪는 그 기업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 거기서 보여준 정말 그 현실적이면서도 그 가슴에 와닿던 그런 연기들이 말이죠, 완전히 180도 바뀌면서, 이거는 일상적으로 좀 있기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강렬한 연기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사실 긴장을 하거든요. 그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배우들보다는 임시완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이 영화가 살아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진짜 탑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떤 제가 영화를 볼 때 추구하는 그런 강렬한 요소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했듯이 임시완 배우의 어떤 진면목, 그 다음에 재난 영화라는 그 특정한 장르에서 얻게 되는 그런 카타르시스, 뭐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들은 여전히 좋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려해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여튼간에 요즘에 이렇게 OTT 플랫폼에서 갓 구운 영화들을 이렇게 바로 또 볼 기회를 제공을 해주니까 그런 점은 좋네요. 요즘에 진짜 OTT 이 업계의 판도가 참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국내 OTT의 반란이 또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지금 시간이 벌써 또 7시 7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세 번째 날이죠.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남은 기간에도 영화를 좀 요것저것 또 챙겨서 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바이.